한국을 만만히 봤다가 결국 유럽 시장에서 퇴출이기에 내몰린 독일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절대 한국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한 거센 열풍으로 인해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의 외교적 고립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일본 매체들의 분노와 한탄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위력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마침내 독일 정부마저 사면 초과에 내몰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 또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며 일본 매체들이 앞다퉈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토요케이자이는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규모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과 탄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지난 2014년에 36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무려 2배나 늘어난 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가 공개한 그래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에 불과 10억 달러 미만에 그쳤던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70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급성장을 이뤄냈음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이렇듯 한국의 방위 기업들이 해가 지날수록 막대한 판매고를 올려왔던 만큼 오늘날 한국제 방산무기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1999년에 한국에서 양상되기 시작한 K9 자주포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1년에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K9 자주포가 이들 국가에 800문 이상 수출됐고 지난해에도 호주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로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나선 데 이어 올해 역시도 지난 2월에 이집트 정부가 17억 달러를 들여 한국으로부터 20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과 루마니아 정부 역시도 K9 자주포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본 매체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집트와 사우디 정부 또한 천공투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토요게이자이는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와 훈련기 역시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그야말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의 방산무기가 전 세계를 무대로 이처럼 거침없는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지정학적 위치에 더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든든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그동안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던 한국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자국의 무기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전 정부가 방위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삼고 방위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한일 갈등이 극심화됐던 지난 2020년에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국방연구개발비가 4천억엔에 이르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편성한 1,600억엔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2022년 국방 예산이 각각 58조 원과 5조엔에 이를 만큼 서로 비등한 상황이지만 앞서 언급했던 국방 연구개발비에서는 한국이 확연하게 앞서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매체인 트래픽 뉴스는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제 경전투기가 유럽에 진출할 만큼 한국의 방산무기가 유럽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인 트래픽 뉴스는 지난 7월 22일에 폴란드 국방부가 밝힌 성명으로 인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48대나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또한 각각 1000대와 650문씩 도입할 만큼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방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FA-50이 단연 눈길을 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산 전투기가 아시아 최초로 유럽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한 데다가
한국처럼 경전투기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듯이 폴란드 정부가 이탈리아 기종인 M346FA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기종인 FA50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려고 나선 것도 한국처럼 전투기를 재빨리 만드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의 국가안보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되자 폴란드 정부가 이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2023년부터 GDP 대비 국방비를 3%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국방비 인상에 맞춰 방산무기 도입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FA50의 초도 물량을 1년 6개월 안에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의 FA50 경전투기는 기존의 폴란드 정부가 운용해왔던 미국의 F-16과도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폴란드의 공군 파일럿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F-16과 한국의 FA-50은 같은 사이드 스틱을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조종석 또한 2장의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F-16을 조종했던 경험이 있는 폴란드 파일럿들에게는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그야말로 안성맞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인 대응으로 인해 그동안 유럽 방산 시장에서 기고만장을 거듭해왔던 독일 정부가 수세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 역시도 한국 기업의 일대 도약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그동안 나토 회원국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정부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주력 전차인 T-72M을 200대 이상이나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주력 전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독일로부터 전차 구입을 타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흑표 전차를 도입하고 나서면서 독일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롯한 독일의 방산무기가 그동안 유럽 시장을 석권해왔다는 자만 속에 독일 정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행태를 일삼다가 결국 이에 참다 못한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독일 정부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 매체는 지난 4월에 독일 정부가 자국이 보유 중인 게파르트 대공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초도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당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어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의미하는 게팔트가 거북이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영국 매체가 다소 직설적인 비판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장 내일이라도 폴란드로 들이닥칠 것 같은 위기감에 놓여 있었던 폴란드 정부로서는 독일의 이러한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에 한국산 방산무기로 눈길을 돌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는 제품과 성능 면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느 경쟁 기업과도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더러 폴란드 정부가 조기 도입을 비롯해 설계 변경과 현지 생산을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요청 사항을 내세워도 한국 기업들만큼은 유연한 대응을 펼쳐왔었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체결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그 어떤 세계 최고라도 만용과 자만을 거듭할수록 정상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시간이 더욱더 단축된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교훈을 절대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